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14일 멤버십 영상에서 수도권에서 살만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 3곳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분양권 전매가 풀릴 단지 2곳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 분양권은요,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자, 알짜 입지에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쇼키부동산 멤버십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방향을 원하시는 분들께 멤버십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금리입니다. 자, 수요를 결정해요. 금리는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까지 같이 결정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매매와 전세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같이 움직여요. 또한 공급을 결정합니다. 왜냐면은 예금 금리 변화에 따라서 현금 가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이거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다. 그럼 어떻게든 부동산을 움켜쥐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금리 시기에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전망하는 여러 모델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다 금리더라.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 먼저 정리하고 나서 한국 상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상황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이 4.76%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달러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국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왜 오르냐?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할 거라는 우려가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월 10일 날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 16만 4천 명 대비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25만 6천 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게다가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재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관세에다가 이민자 추방 정책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뜨거운 경제에 노동력 부족, 여기에 관세 정책으로 수입 물품 상승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국채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이 좀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1월 15일 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로는 2.9%로 예측치 2.9%에 일치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이제 예측치 0.4%에 일치한 모습을 나왔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CPI가 높게 나올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요즘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제 유가 같은 에너지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3.3%에서 3.2%로 낮았고요. 전월 대비로도 예측치 0.3%보다 낮은 0.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5%로 무려 13bp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국제 유가까지 좀 약간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77불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연초 대비해서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휘발유 주유소 가격 보면 거의 뭐 1,700원대는 기본으로 깔고 왔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800원도 흔하게 보이고 있죠. 국제 유가는 환율과 더불어서 국내 물가 지수의 복병 중 하나입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10% 이상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국제 유가까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3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월 정도 이런 것 갖다가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추세를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정말 영향을 줄 정도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통화정책 변화가 나타나면 저희가 미리 3개월에서 6개월 미리 말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에 문제가 되는 건 알겠다. 그럼 한국 국채 수익률은 어떤가? 이게 솔직히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채 5년물 수익률은 2.774%고요. 1년물 수익률은 2.653%입니다. 기준금리가 5%인데 그거에 한참 못 미쳐요.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은 왜 그런가요? 이게 작년 한 중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 국채 시장과 대한민국 국채 시장의 연관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5년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이 70%, 국내 요인이 30%인데 지금은 미국 영향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1월 15일 날 발표된 코피스 금리에서도요, 그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11월에 발표됐었던 건 3.37%, 12월에는 3.35%인데, 올해 1월 때는 3.22%입니다. 얘는 전세자금 대출과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이 되죠. 한마디로 대출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코피스 금리 앞으로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 이 코피스 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예금 금리거든요.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말에 5.2%까지 올라갔는데 벌써 3% 수준까지 떨어졌고, 제가 볼 때는 2%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1년물 은행채 수익률이 2.84%라 그래요. 얘가 1년물 수익률이 이거 이제 예금금리의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5일 전인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 그때 5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3.15%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0.15%포인트 낮아진 거예요. 왜 예금금리가 중요할까요? 자산시장에서 예금금리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왜? 예금 2,400조 대이동의 트리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예금금리 앞자리가 중요하거든요. 3%대에서 2%로 낮아지는 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2,400조 사는데 계속 예금만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낮아진 예금 금리에 실망하고 뭐 주식이든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금을 넣을 정도로 보수적인 투자자가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코인에 넣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됐었죠. 올해 첫 금통위에서 지금 채권 전문가들 의견도 반반으로 좀 나눠졌습니다. 약간 동결 쪽이 우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가들도 이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솔직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출규제 완화 시점이에요. 원래 나와야 되는 시장금리보다도 대출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있어요. 정부의 개입 때문에. 정부가 심심해서 대출 금리를 올렸던 건 아니죠. 대출 규제를 이제 가하는 와중에서 은행 간의 경쟁이 사라졌고 그 사라진 와중에 대출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언제 개입을 한다? 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올해 작년 12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나왔다? 전금융권 기준으로 2조가 나왔습니다. 아니 11월 달에 5조, 10월 달에 6.5조인데 그거에 3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금융권까지 합한 거고요. 은행 것만 합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 둔화됐어요. 가계대출 증가세의 바로미터 바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 6월, 7월, 8월 거래량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계약 후에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잔금 시점에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9월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12월 달 그리고 1월 달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무조건 1분기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된 수치가 나오네.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에도 가계부채가 안정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상금리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왜? 금융당국이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벌써 신한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 높은 대출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먼저 예금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아까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공급 감소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금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사람은 당연히 현금을 보유하기 싫어할 것이고 부동산 보유자들은 움켜쥐려고 할 겁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은 실수요자가 증가한다는 점, 또 하나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23년, 2024년 그래도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많이 낮아질 경우에는 그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이 오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인 경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미 막대하게 쌓여있는 돈의 움직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